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굉장히 크게 연연을 하고 겁을 먹고 노이로제를 느끼고 큰일 날 것 같아요 라는 느낌에 사로잡히신다면 이 지침을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환상에서 비롯된 공포심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잘 굴러간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이것도 완벽해야 되고 저것도 완벽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욕도 한 명한테 먹어도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날 인정해줘야 되고 나도 내 자신이 모든 면에서 자랑스러워야 되고 모든 일이 100% 완벽해야 되며 모든 면에서 똑똑하고 다재다능해야 되며 사람들과 발도 넓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 깊은 관계도 있어야 되고 배우자도 잘 골라야 되고 자식도 잘 키워야 되고 부모님도 잘 케어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고 싶겠지만 그럴 수 없고요. 그렇게 안 해도요. 세상은 잘 굴러가요. 이제 가끔 여러분들 속마음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저 세상에는 완벽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잘 살아가요. 아무 문제 없다고요. 세상에는 완벽하고 싶은 완벽해야 된다라고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은 강박증과 별개로 잘 살아갑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실제로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안 죽으니까. 두 번째, 공포심에 빠질 때마다 삶을 더 넓게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작은 문제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작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선택지를 고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 이 선택지는 매우 작지만 이거 하나 골랐다가 이 불행이 늘어나서 이 선택지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나비 효과가 되어서 내 인생이 망하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선택을 내려요. 내가 이 친구와 만날까 말까? 이 친구와 인연을 이어갈까 말까? 이 사람과 결혼을 할까 말까?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 말을 할까 말까? 여러분들은 늘 일말에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과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선택지를 무수하게 고르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 공포심을 느낀다는 거는요. 내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느끼고 싶을 때 느껴요. 의미부여하는 거지. 이 선택지는 유독 나한테 중요하다고 의미부여하는 거예요. 난 인생에서 손해보면 안 될 것 같아. 난 모든 걸 최선의 선택을 내려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인생은 손해예요.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젊음을 빼앗아가고 자꾸 변화를 유도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다가왔다가 떠난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있어줄 것 같은 가족도 언젠간 죽는답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답니다. 함께 지내도 마음이 완벽하게 일치하거나 완벽하게 소통이 되는 순간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근데 뭔가를 잃는다는 게 그렇게까지 공포스러울 수가 있나? 애초에 영원히 여러분들의 것이었던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그래서 내가 자꾸 습관적으로 자주 공포심을 느낀다면 뒤로 물러나세요. 내가 100살 노인으로 봤을 때 내 인생에서 저 문제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공포심보다는 약간의 불안이랑 약간의 두려움으로 그 감정의 강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침서는요. 일어날 수 있는 위험과 실제 상황을 구분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으로 벌써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이 정말 많아요. 이미 일어나 버린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길 가다가 벼락에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길 가다가 하수구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길 가다가 지진 때문에 건물에 깔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외출할 때마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어날 수 있는 것과 일어난 건 다른 거거든.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확률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거든. 공포심은 또 다른 공포심을 부르고 증폭시키기도 해요. 모든 감정들은 계속해서 증폭이 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증폭이 되다가 어느 순간 깨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포심의 상태에서 빨리 빠져나오려면은 정말 내가 여기에 공포심을 느끼는 게 합리적인지 정말 내가 지금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또는 내가 늘 수많은 위험감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냥 그 많은 상황들 중에 하나일 뿐인지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스스로한테 너 지금 겁먹을 일 전혀 없어. 너무 일말의 가능성이야. 그리고 네가 벼락 맞을 확률은 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체념을 시키고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 외에는 쿨하게 내려놓게
유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말에 정말 희박한 가능성 가지고 그냥 겁에 질려만 있다면 그 감정은 도움이 일절 안 되고 여러분들은 그 상태에서 머리도 바보가 되고 몸도 바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눈앞에서 자기가 쟁취해야 되는 이런 기회라던가 이득이라던가 자기의 권리 같은 것들을 다 내팽개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일말의 위험한 가능성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즉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세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네 번째 지침서는요. 겁에 질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겁에 질린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무서워요.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이 겁을 먹었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중대한 위기가 닥쳤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세요. 벌벌 떨 때가 아니에요, 지금. 빨리 몸을 피하거나 나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대비책을 생각해놔야 됩니다. 누군가 도와줄 거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누군가 도와주면 좋겠지만 거기에 내 인생에 중대한 문제를 걸어놓으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공포심이 더 강렬하고 더 셀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빨리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두뇌 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지침서는요. 이미 잃은 것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놓아주세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지키세요. 여러분들은 자꾸만 인생에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꾸만 뭔가를 손해봤다는 것에 있어서 되게 찡찡대요. 손해를 봤으면 거기서 멈추고 손절을 해야지. 손해를 본 거를 납득할 수가 없어서 계속 손해보고 있어? 이게 뭔 바보 같은 짓이야. 그래요. 손해를 봤어요. 인정하세요. 이미 내 손을 떠나갔어요. 손절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의 손실이 없게 빨리 정신을 차리세요. 거기서 버티고 있는 게 만회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수습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버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거의 고지에 다다랐다. 조금만 버티면 잘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본인이 이성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을 때 맞으면 그 선택을 내리세요. 안 될 수도 있겠지. 페널티는 감수하셔야지. 사람은 원래 무지하고 어리석고 자기에 대해서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 모르면 손해를 봐요. 손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내 육체에 건강적으로나 뭔가 내가 누릴 수도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다. 손해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손해를 안 보고 살아. 시간만 흘러가도 사람이 나이가 먹고 몸이 늙어가고 노화가 진행이 돼요. 어느 순간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뇌세포가 사라지고 죽는 속도들이 더 빨라져요. 내 머리 회전이 옛날 같지 않아지는 때가 와요. 그만큼 내 인생의 선택지도 방어적이고 보수적이고 선택의 폭이 줄어들겠죠? 어쩌면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도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손해를 보고 있죠. 그런데도 손해를 인정하는 게 두렵고 무서워요? 손해를 보는 게 더 이상 싫으면 손해를 줄이는 거에 주력을 해야겠죠. 완벽하게 없앨 수가 없다면. 어떤 선택을 해도 무조건 잃는다면 이왕이면 나한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조금 더 안전하고 나한테 꼭 맞는 선택지를 골라야겠죠. 무언가를 잃는다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무엇을 얻는지에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6번째 지침서는요. 집착하는 하나의 요소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미미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이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입장이에요. 내가 내 인생 전반에 봤을 때 내 외모는 되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 1로 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거에 집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서 작은 거는요. 남들 눈에는요. 더 작게 보여요. 인생에는 수많은 요인이 있어서 디테일을 챙길 수가 없어요. 인생은 큼직한 것들만 챙기고 나머지들은 깔끔하게 포기해야 되는 것들의 연속이에요. 다 챙길 수 없거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매기고 기꺼이 우선순위 아래에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이 안에서 중요한 것들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추려는 연습을 하겠죠. 일과 건강과 사랑과 관계와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겠죠. 인생은 기회비용을 어디다가 쓰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들은 어떤 부분에선 또다시 기회비용을 빼앗고 손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많은 것들을 집착하는 게 무의미해져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무엇을 덜 중요하게 생각할지 반드시 우선순위를 나열을 해놓고 그 외의 것들은 특히 디테일 같은 것들은 놔버리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7번째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우겨도 받아들여야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납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여러분들이 허락을 하든 허락을 안 하든 세상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위험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제로로 만들 수 없는 최악의 상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욕먹고 싶지 않아도 남들은 여러분들을 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게 너무너무 상처고 그게 겁이 나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미움받을 용기가 있든지 말든지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을 체험시킵니다. 세상을 내가 보고 싶은 모습대로 우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8번째로, 진실을 거부하면 아무것도 대비할 수 없고 진실을 받아들이면 대처할 수 있다. 자, 그래요. 세상이 씁쓸해요. 여러분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비참하고 씁쓸하고 불쾌한 현실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음해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서 비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혼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외톨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대비책을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즉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액션을 찾을 수도 있는 건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대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네, 그런 일은 일어날 거예요. 당신이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내가 우긴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몇 퍼센트의 확률로 일어날지 살펴보고 그 확률만큼 중요도를 측정을 해서 대비를 하자. 네, 그 일은 30%의 확률로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대비를 했기 때문에, 예방을 했기 때문에 10%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대비할 수 없으니까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확률은 변하지 않거나 더 커져요. 안 좋은 쪽으로. 근데 대비를 하게 된다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도로 줄어들거나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우리는 이 삶 앞에서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음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김땡땡, 박땡땡, 이땡땡이라는 하나의 역할에 너무나 매진한 나머지 이 지금 눈앞에 있는 기회를 놓치며 내가 여기서 실수를 하면 내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거야, 큰일 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 상황에서 본 거고 내 인생 전반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걸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여도 어쨌든 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될 때는 오히려 내가 죽고 나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고 나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친구도 연인도 가족도 못 가져가는데,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내가 이런 체험을 했구나 하는 기억밖에 못 가져가는데, 그 생에 만들었던 감정밖에 못 가져가는데, 내가 잃을 게 뭐가 있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내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공포심이 공포라는 감정이면, 그런 두려움이 공포라는 감정이면 여러분들은 공포심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육체는 다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재산은 손실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명예는 더럽혀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감정은 상처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건재하거든.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전생에, 전전생에 수없이 많은 생들에서 그 견디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본인만 기억 못한다 뿐이지 이미 지나왔는데 뭐 이거 하나 못 받아들일까? 인생이라는 영원한 이런 방랑 속에서 여러분들이 잠깐 하나의 정거장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 이 정거장에 좀 더 머물고 싶었고 이 정거장에서 조금 더 풍족하게 생활하고 싶었지만 아쉽지만 이번 생에서는 조금 그럴 수 없었네. 노력을 해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액션을 많이 취하겠지만 뭐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성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고요. 여유는요, 감정적인 동요를 진정시키고 동요를 줄이는 건요,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결정을 내리게 도와줍니다. 슬프게도요, 이 인생이 굉장히 나한테 중요하고 제대로 안 되면 큰일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모든 순간의 선택들이 다 피곤해지고요, 조그마한 실수나 조그마한 실패에도 절망감을 느끼면서 기복이 엄청 심해지는데요. 아, 뭐 제대로 안 풀릴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안 풀릴 수도 있고 그냥 흘러가는 삶 중에 하나인 거지 라고 중요도를 낮춰놓은 분들은요, 오히려 더 잘 살아요. 더 이성적이고 현명하게 판단을 하면서 또 그만큼 삶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중요도는 내려놓되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정말 핵심 포인트입니다.